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탄핵 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온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수처 수사에는 도통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론 준비기일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헌법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직접 참석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의 직접 참석이 이번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앞으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탄핵 절차에 계속해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이제 바로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부터 핵심 증인의 증인 신문에도 사실 당사자로서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국회 청구인 측에서도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이 당사자인 대통령 앞에서 그 핵심 증인들이 어떤 심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이제 없고 진술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주되게 좀 관점 포인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절차에 있어서 계속해서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런 증언들을 좀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런 전략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강제 구인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일례로 지금 어저께 있었던 조사에 있어서도 강제 구인에 있어서 바로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를 위해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었고요. 앞으로 이 탄핵 절차에 있어서 계속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수처의 수사에 있어서 어떤 회피가 정당성을 좀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목적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사실 바로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어떤 진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바로 영상으로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세 가지 정도를 전략 포인트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출석을 해서 먼저 재판관들을 향해서 재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송구하다. 좀 공수처 수사와 달리 좀 예를 갖추는 모습을 먼저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했던 첫 발언인 만큼 좀 중요도가 있겠죠. 바로 제가 철들고 공직에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언급한 것 자체가 사실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큰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거든요. 근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위헌적이었느냐라는 부분을 사실은 주된 쟁점으로 봐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러한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나의 어떤 모든 행동들이 반헌법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려고 했던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3차 변론에서 오간 얘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정에서 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위해서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고요. 구속 기소된 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 이 내용이 서로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기존의 수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확보된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최초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몫이 될 것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국회 내에서 CCTV를 통해서 어떤 장면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가장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청내로 들어가는 장면들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 측 청구인 측에서 해당 영상을 증거 영상으로 재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장면들은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라는 취지에 변소하는 것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확보된 다른 핵심 공범들의 진술과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당 공범들은 이 계엄, 내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 계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술을 전혀 완전 상반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반면에 이제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의 판단의 문제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 CCTV 영상도 오늘 공개적으로 재생이 됐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한 건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예. 역시나 기존 증인들과는 좀 얘기가 대치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부분, 또 이제 총을 메고 무리를 지어서 청내를 이제 어디 쫓아다니거나 네.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수색하는 모습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질서 유지 차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적극적인 어떤 해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영상을 재생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라든가 해석을 좀 밝히는 자리였는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반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반박 내지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심판정에서 가장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국가 비상 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윤 대통령이 앞서서 지난 주말 서부지법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예. 누가 쓴 건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또 오늘은 이 쪽지를 최상목 장관에게 전해준 적도 없다. 네. 또 그리고 나중에 언론 기사를 보고서 알았다.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이 쪽지가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실 해당 쪽지는 이 포고령 1호와 함께 이 비상계엄 자체가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뽑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핵심 증거를 탄핵하지 못하면 이 계엄 행위가 내란 행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직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졌던 해당 신문 절차에서는 당장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판사님의 어떤 신문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내가 했는지 뭐 김영현 전 장관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간 좀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그러한 진술은 사실 또 이제 구속 전 신문 조서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증거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탄핵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그것은 종전에 본인 대통령의 진술을 다시 한번 또 뒤엎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좀 신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좀 의문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보면은 일단 최상목 전 이제 대행의 어떤 국회에서의 진술 자체도 상당히 좀 신빙성 있게 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날을 불러서 네. 누군가를 통해서 쪽지를 건네줬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감히 좀 이제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생생한 증언을 과연 이 정도 진술로 탄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판단의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내란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네. 그럼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앞서서 이 쪽지를 직접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누가 쪽지를 작성했는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예. 그 쪽지 작성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사실 쟁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쟁점이 작성을 누가 했는지로 좀 호도가 되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 쪽지의 작성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사실은 이제 내란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도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네네. 재차 이어갔거든요. 팩트를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는데 국회 측은 이 부정선거 의혹은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니까 좀 네.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현재에서 부정선거 논란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건지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비상계엄에 정당했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예. 사실 국회 측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사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만으로 이를 비상계엄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이 정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쟁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러한 팩트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시사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에 준하는 사태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어 왔고 사법기관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실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좀 판단이 받아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쟁점 자체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전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차 변론 기일에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변론에 윤 대통령도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도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희가 앞서서 진술이 배치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잖아요. 예, 예. 국회 탄핵소추단이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뭐 나가 있든지 대통령과 증인들을 좀 격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네.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이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일례로 쉽게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보면 성범죄 사건이라고 만약 가정을 예. 해보면 예.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 진술을 받으려 할 때 성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제 목도에 두고 사실은 뭐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비공개 재판이라든가 분리 재판 같은 것을 이제 피해자 보호 차원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 부분이 어떤 피고인의 어떤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법정에서 나올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제 절차에서도 핵심 증인들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위에 있을 때는 부하로서 사실은 있었던 증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증인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핵심 사건,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명백하게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압박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본인의 진술, 종전의 진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국회 측, 청구인 측의 어떤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비공개 내지 차폐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변론 준비 기일이 주 2회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강제 구인에 실패한 공수처가 오늘 헌재 탄핵 심판이 끝나자마자 재강제 구인에 나서기 위해서 네.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일찍 넘어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처럼 구치소에 나타나지 않고 소식이 전해진 게 서울구치소 대신에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가 구치소로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치료 내역은 우선은 개인정보 이유로 알릴 수 없지만 당장 좀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 병원은 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 어떤 뭐 아픈다고 했을 때 그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또 우리 관련 법령에서 그 부분은 또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의 승인만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구치소 내에서도 외부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외부 진료가 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로 치료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예정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병원 치료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예, 뭐 병원 방문했었고 네.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네. 뭐 이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 치료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그 재판 과정에 좀 변수가 될 영향도 있습니까? 사실 뭐 밀어놨던 치료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밀어놨던 치료가 어떤 치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어쨌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탄핵 심판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서 병원에 가기 위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공수처에서 뭐 강제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수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나는 응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너무 소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수사를 이어나갈 시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예, 공수처가 일단 어제 오늘 연이어서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건 네. 뭐 아무래도 검찰 송부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네네.
공수처가 만약에 끝까지 강제 구인에 실패할 경우를 좀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앞서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방문조사 이루어졌었잖아요. 예, 예. 이번에도 방문조사 이루어질 가능성 있겠습니까? 뭐 강제구인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결국에 안 되면 방문조사까지 하겠죠. 다만 그렇게 얻어낸 조사의 기회가 사실은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 확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미 확인이 됐고 기존에 있었던 한 차례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인정신문에조차 응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을 사실은 이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 이루어질 조사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고 자명한데, 오히려 이렇게 뭐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검찰에 보여주기식 명분 쌓기용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공수처가 처음에 이제 조사를 준비할 때도 200여 페이지가 넘는 신문상을 준비했다고 밝혀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 즉 이제 곧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검찰과 뭐 궤를 같이 하겠지만은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궁지로 몰아서 자백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전략적인 부분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진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응하지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어떤 전략적인 카드를 전부 다 노출시키면서 나는 물어볼 테니 뭐 대답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략을 좀 노출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굳이 이어간다는 게 사실은 검찰의 기소를 위한 준비 기간에서 조금 뭐랄까 나중에 이제 시간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검찰이 기소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괜한 명분 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시는 금지하는 결정서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증거인멸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보통 이 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집니까? 통상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제 공범들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라든가 뭐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접견 제한 조치는 예. 의례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조치긴 한데 서신 수발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사실 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뭐 이거는 일부 견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 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의 핵심 어떤 참고인으로 또 분류되는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신을 통해서 진술을 사전에 좀 맞추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서신을 좀 금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로 이런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또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시계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네. 아직 공수처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로 예, 예. 보이고요. 앞서 검찰이랑 공수처가 열흘씩 쓰기로 협의를 했었지만 검찰이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에 넘겨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뭐 검찰 측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까요? 결국에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습니다. 뭐 수사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의견이 팽배하고 견해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라는 것은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이상 뭐 하루하루 계속 잡아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기소권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한테 넘겨주고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구속 기한의 문제입니다. 예. 얼마 전에 경찰에서도 뭐 구속 기한을 도과시켜서 피의자를 석방시켜준 사례가 또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체포적부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하는 바람에 구속기한 이슈가 좀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법이 완비되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해석으로서 좀 보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2월 7일까지냐 아니면 그 전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중대한 사안을 저희가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절차상 미미한 하자, 사실 또 중대한 하자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기한이 도과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는 사실은 위법한 수사로서 예. 그렇게 인지된 증거들은 다 증거 논의를 잃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2월 7일 전에 기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게 검찰 측의 의견인데, 저는 사실 검찰 측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유의미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거의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한테 빨리 넘겨줘서 기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강제 구인도 강제라고 하기에는 예.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만약에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 수사에는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예. 더 이상 사실 검찰까지 넘어갔을 때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고 법에 명백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다만 뭐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들어서 거부할 수는 있겠죠. 뭐 탄핵 심판 이제 화목마다 열리는 탄핵 심판 준비에 너무 차질이 생긴다라도 하든가 아니면 뭐 또 이제 밀어놨던 치료가 필요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적어도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3차 변론기일 출석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